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요 며칠 동안 무리를 좀 했더니 이게 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려고 했는데 요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자, 금감원에서 커버드 콜 대해서 소비자 경보가 발령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매월 배당을 준다더니 1%를 준다더니 이제 금감원에서 커버드 콜 ETF로 투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칭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금감원 건물이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건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요, 사실 좀 미리 나왔었어야 됐어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 콜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나온 이유가 결국 지금 나스닥이 한 5% 정도 빠지면서, 나스닥 관련된 것도 빠졌지만, 나스닥 커버드 콜은 사실 주식이 거의 90% 가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미리 나왔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이 태클 걸고 있는 부분이 안전한 거와는 좀 거리가 먼 게 보시면 자산 규모가 많이 늘었으니까 좀 주의해라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이름 가지고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제 미국채 가지고 프리미엄을 얻는 구조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같은 경우에도 이건 타이거 거네요. 이렇게 10% 프리미엄을 주는 상품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말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기사를 낸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요,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요 내용을 보면 자,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ETF에 만 원을 투자하면은 연에 12%니까 1200원의 분배가 확정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프리미엄이란 단어는 추가적인 이익을 얹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코덱스에서 미국 AI 테크 탑 10 그리고 15% 배당을 주는 이 상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자, ETF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과 옵션 자산이 다를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ETF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은 결국에 AI 테크 탑 10입니다. 나스닥에서 테크 탑 10 종목을 상위에서 10개 정도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테슬라 뭐 등등등등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지수는 주식은 10개의 나스닥 상위 종목을 하면서 왜 옵션 기초자산은 나스닥을 매도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 말은 10개를 가지고 주식을 가졌으면 이 10개를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 옵션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을 설계해가지고 얘네들이 승인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원래 이렇게 설계가 된 상품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상장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 알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설계를 하겠죠. 코덱스에서. 삼성에서 코덱스란 이름으로 이런 상품들을 설계를 하고 추종 지수를 선정합니다. 자, 여기서는 나스닥 AI 테크 탑 10 종목들을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나스닥을 매도하는 옵션을 10% 매도하는 전략으로 스킴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한 다음에 신탁 계약서, 그다음에 그 자산을 보관하는 신탁 계약서를 보관 계약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증권 신고서를 만들어요. 한 100페이지 되는 증권 신고서를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은 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가지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갑니다. 자,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자, 금융위가 위에 있고 이 산하기관이 금감원인데 여기다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승인해 줍니다. 그래야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다 알고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스킴이 뭐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나스닥이 빠지고 하니까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거였고 원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한다. 나스닥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구조인 거예요. 원래 커버드 콜이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코스피보다 훨씬 나은 스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투자하다 보니까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스킴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고배당 전략들이거든요. 주식이 실제로 좋은 것만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합니다. 자, 보시면 기본으로 주식을 100% 보유했을 경우에는 오르면은 좋은 거고 떨어지면은 그대로 손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홀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렇게 얻게 되면 주식이 급등할 때는 물론 안 좋아요. 근데 급등할 때도 안 좋지만 손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덜 먹는다 뿐이지. 이렇게
손실이 커지게 되면은 주식에서 100%가 아니라 요 손실 구간만큼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무조건 높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덜 먹는다 뿐이지 손실은 아니에요. 자, 근데 하방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요렇게 프리미엄을 얻다 보니까 원래는 주식이 빠지면 요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 진한 초록색, 이 진한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바로 커버드 콜이 기본 스킴인데 손실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요만큼 프리미엄만큼 뒤로 미뤄져요. 여기부터 손실인 겁니다. 여기부터. 그러니까 요만큼은 또 손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만큼 프리미엄을 얻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만큼 요만큼은 손실 구간이 뒤로 미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을 투자하던 커버드 콜에 타미당을 투자하던 이 주식에 대한 하락폭을 일부 방어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상품이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될 거는 타미 3이냐 아니면 타미 7이냐 뭐 아니면 타미 지금처럼 뭐 타미 테크 10에다가 15% 배당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거 왜 이러지? 이 부분들의 내용은 있지만 이제 컴퓨터 이상해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국내 주식은 왜 힘드냐 하면은 자 이거예요. 자 BGF 리테일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식이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으면 22년부터 보시면은 지금 저점으로 지하로 뚫고 내려갔거든요. 자 보시면 실적 보세요. 22년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어요. 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매출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밀려요. 왜 그러냐? 이거는 개인이거든요. 파란색이 개인이고 이건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 주식이 밀리는 거예요. 실적이 나쁩니까 여러분들? 물론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매출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CU도 워낙 경쟁력이 치열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 있고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수급 측면에서 실적이 나오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주니까 밀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 국내 주식 같은 거. 하나 더 볼까요? 신한지주 보겠습니다. 사실 실적이 좋긴 합니다. 지금 조금씩 늘고 있긴 해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안 오르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시작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이 국내 주식은 이런 게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라는 그런 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사주 매입도 물론 있긴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사주니까 주가가 또 폭등하는 겁니다. 개인과는 정보의 비대칭적인 측면이 과연 어디에 좀 해당이 되는지를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자,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제가 장점이라고 하는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비대칭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코스피, 코스닥처럼 어느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뭐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영역들이 물론 국내 주식은 있지만 얘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요.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왜 그러냐면 배당주들이 올랐거든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설정 이후에 좋은 수익률을 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비대칭적인 정보가 필요 없어요. 실제로 내가 예측한 종목들 그리고 이 ETF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나 어떤 그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나 아니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로키드 마틴도 미국의 방위 산업 종목, 에브비는 기본적으로 암젠하고 같이 바이오 쪽에서 배당을 많이 준 종목들을 가지고 온 거. 홈디포는 미국의 리모델링 수요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주가가 좋고 배당도 좋아요. 블랙락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운영사입니다. 뭐 코카콜라 마찬가지, 시스코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도 이런 이제 종목들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S&P를 매도를 하기는 하지만 S&P가 또 급등하지는 않잖아요. 많이 안정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면은 손실을 내가 보겠다. 손실을 보겠다가 아니라 수익을 좀 덜 먹겠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나는 콜옵션의 프리미엄과 배당의 그 성장 그리고 주식들의 상승을 바탕으로 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보다 훨씬 더 나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쪼개기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보의 투명성이 공개가 되어 있고 조작들이 좀 불가능한 시장이다. 얘네들이 잘 나간다고 쪼개서 분할 상장하고 뭐 액면 분할하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액면 분할은 좋은 거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다른 거는 자, 코덱스에서 나온 이 AI 테크 탑10 15%짜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자, 보시면 얘네들이 스킴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AI 테크에 투자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종목들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일부 상승은 제한하더라도 하방을 막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름 자체는 이렇게 써놓으면 약간은 오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필요합니다만
스킵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얘는 커버드콜 기존 커버드콜은 이렇게 상승이 제한되는 측면이고 이 하락폭이 요만큼 뒤로 미뤄지는 요만큼 뒤로 미뤄지는 요 구간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초단기의 이 스kim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면 좀 그렇겠지만 나스닥에 기본적으로 90%를 투자를 하고 콜옵션을 매도해서 연간 15%인데 콜옵션은 주식의 거의 90% 가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10%밖에 안 되죠. 그 콜옵션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고배당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 OTM이라는 이 옵션의 외가격에 투자해서 매일매일의 프리미엄을 얻는 겁니다. 외가격은 꽝인 거거든요. 꽝인데 맨날 프리미엄을 얻다 보니까 이게 배당을 시장이 좋다. 시장이 요 스킴에 우호적이다 하게 되면은 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신에 급락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주의해라 아니면 뭐 책임 회피가 나올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식과 커버드콜 중에 뭘 하냐라고 한다면 저도 주식쟁이지만 보시면 요렇게 좀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주식은 좀 크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비교해드리지만 연간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나스닥 S&P를 보면 국내 시장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안타까운 측면은 이제 주식 상승에만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인버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식이 적당하게 오를 경우에는 주식도 오르고 프리미엄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고 리스크 관리는 하락이면 무조건 하락이지만 옵션의 프리미엄을 통해서 일부가 방어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조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상황에 또 다르지만 얘는 유동성이 워낙 많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지 가능성은 주식은 거의 불가능하죠. 삼전, 하이닉스, 뭐 SK텔레콤 산다라고 해서 뭐 100% 가까운 해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SK텔레콤도 배당주이긴 하지만 주가가 빠지면 다 같이 밀려요. 한국 시장은.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여러 ETF를 섞어서 분산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타미당 고 배당을 주는 타미당과 슈드를 혹은 제피를 분산 투자하게 되면은 얘는 밀려도 슈드랑 제피는 안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조합 차원에서도 매우 좋고 자주 말씀드리는 게 슈드랑 제피를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타미당 고배당을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회의 공평성 늘 불공평하죠. 우리 개인은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은요. 공부 많이 하면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감원이 사실 이제 저런 기사를 내고 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자 거래, 시장 거래 조작, 뭐 지금처럼 김범수 의장 들어가가지고 카카오 주가 폭락하고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는 없었느냐. 그리고 나온 지가 언젠데요. 지금 하이브 나온 지가 언젠데 SM 엔터테인먼트 지금 와서 저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래 환기 주의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뭐 특례 상장도 있고 바이오의 특례도 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되면 이런 것들 갑자기 종이 조각이 되는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많이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이미 주가가 동전주예요. 근데 얘네들은 갑자기 잘 나간 종목들이 또 이렇게 된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죠. 상식 이상 나오는 시상 이상 신호에 좀 감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좀 감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다 터지고 나서 개인 주주 50% 60% 어떡하냐 이런 기사 나오는 거 더 이상 좀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쪼개기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거죠. 잘 나간다 싶으면은 뭐 LG, 엔솔, SK 그다음에 뭐 이번에 두산 밥캡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쪼개기나 합병 같은 것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선 논란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금 되냐 마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주주만 보호하지 말고 투자자들도 좀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국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또 포커스를 좀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을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조금 더 알면 알수록 저도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국내 시장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논란 기사에 너무 현혹되거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장점을 잘 활용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불편한 소리를 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좀 좋은 투자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